네, 중국 전역에서 코로나19 사망자 또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 사태에 대해서 중국 정부를 비판한 시민 또 지식인들이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김지혜 변호사님과 함께 오늘은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가장 먼저 가장 최근 사례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 중국 칭화대 법학과 쉬장룬 교수 얘기가 나왔는데 이분이 이제 해외 사이트에 기고를 했는데 그 뒤에 연락이 두절됐다 이거죠. 예, 지난 2일에요. 네. 분노가 두려움을 극복할 때라는 그런 제목의 글을 해외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주된 내용은 이 코로나19 사태는 네. 시민사회와 언론의 자유가 억압됐기 때문에 발생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입을 꾹 다문 채 눈속임을 해서 눈을 뜨고도 이런 그 질병을 막는 데에 어떤 적절한 시기를 놓쳐버렸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의 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교수가 네. 이 정부 비판한 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2018년 7월에 이 시진핑의 삼선 개헌에 관해서도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시진핑을 직접 저격했군요. 예, 그래서 지난해 3월에는 교수직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어디에 그러니까 자택에 있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예상은 되지만 좀 지인들의 어떤 그런 SNS나 이런 거에 전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쉬장윤 교수가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글을 올리면서 본인 스스로 이 글이 아마 내 마지막 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인이 예감하는 글도 같이 올렸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글 중에요. 글을 다 써놓고 나니 처벌받을 것이라는 예감이 든다. 내 생의 마지막 글이 될 것 같다. 생의 라는 마지막. 예, 그런 구조를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 영국 가디언의 주말판 옵서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쉬 교수와 친구들이 며칠간 그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며칠 됐다는 예, 거네요, 보도가 연락 끊긴 지. 됐는데 더 되게 굉장히 신기한 점은 그의 흔적도 같이 삭제가 됐어요. 네. 중국판 어떤 그 사이트 있잖아요. 이제 네. 바이두에서 이 쉬 교수의 이름을 원래 검색하면 최근까지도 활동했던 교수이기 때문에 많은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2015년 이후의 자료는 전부 다 그럼 검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이전 상황이라고 자료까지 다 하고요. 삭제했다라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챗 계정도 차단됐고 지금 웨이보 그 중국판 트위터인데 계정도 현재 삭제된 상태라고 합니다. SNS도 끊겼고 온라인에서 본인이 쓴 글들도 다 지금 없어졌고 네. 본인은 또 연락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이 사람 납치된 거 아니냐 뭐 끌려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군요. 네, 그렇죠. 자, 지금 미국에서는 이 인권단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지금까지 처벌받은 이 문제 때문에 처벌받은 사람들이 200명이 넘는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 지금 그 쉬 교수하고 비슷한 상황이 된 분들이 꽤 있어요. 예, 그 중에서 또 유명한 분이 이 변호사 출신 시민 기자인 천슈스입니다. 네.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2014년도에 나는 연설가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이제 이런 내용의 말을 했는데 국민이 아니라 지도층이 법을 무서워하는 나라를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유명세를 탄 이제 그런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인물인데요. 네. 이제 이번 사태를 맞아서 시민 기자를 자처하면서 네. 홍콩 시위를 취재를 했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번 이제 이 우한 사태와 관련돼 가지고는요. 이제 카메라 등을 가지고 어떤 격리병동이나 병원 또 장례식장 뭐 이런 곳들에 가서 활발하게 취재 활동을 이 했군요. 시민들의 고통을 이제 촬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카메라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앞에는 바이러스, 뒤에는 공안이 있다라고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굉장히 지금 그 소재가 불명확한 그런 상황이고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부터 없어졌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열흘 넘게 연락 두절 상태네요. 네.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금 중국에서는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죠? 이 사람 말고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들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또 다른 시민 기자 팡빈 씨도 실종이 됐다고 이분도 하는데요. 시민 기자입니까? 이분은 원래는 그 의류 판매업자인데 그 굉장히 유명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네. 병원 밖에 있는 그 트럭에 시체 8구가 이렇게 실리는 예쁜 그 것 동영상을 같습니다. 올리면서 네.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슬퍼하는 그런 목소리가 담긴 동영상이었는데요. 이제 그 영상을 이제 올리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매일 이제 자신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좀 입증하기 위한 인증용 동영상도 올렸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9일 영상을 마지막으로 이제 그다음부터 영상이 안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또 다른 사람으로 이제 웨이보 스타인 보마널이라는 사람도 있는데요. 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산소호흡기를 낀 상태로 동영상을 하나 올려서 이제 그 본인이
처음에는 원래는 정부를 믿었더니 이 꼴이 됐다 이제라고 하면서 굉장히 푸념 섞인 이제 그런 글을 한 10건 정도 막 올리기도 했었는데 네. 이제 갑자기 이 산소호흡기를 낀 마지막 동영상에서는 나는 정부를 믿으며 거짓 소문을 퍼뜨릴 경우 책임을 지겠다. 과거 나의 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하면서 사과를 하는 그런 취지의 뭔가 동영상을 올렸던 통제받고 겁니다. 있는 상황에서 올린 예, 화면일 수 그렇죠. 있겠네요. 예, 특히나 이제 보만월 씨의 그 소셜 미디어 계정이 전부 삭제가 됐기 때문에 네. 자발적으로 삭제를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뭐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중국 관영 언론들 얘기를 보면 시진핑 주석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거꾸로 얘기를 하면 내가 언론에 이름이 나와야 될 만큼 급박한 상황이다. 정치적으로 좀 몰려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일단은 우리 리원양 의사를 기억을 할 겁니다. 그렇죠. 예, 중국의 국민영웅 교수님. 지난해 말에 이제 다른 동료 의사들과 함께 그러니까 의사 총 8명 정도가 이 우한 바이러스에 대해서 신종 코로나 19에 대해서 어떤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를 알렸는데요. 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갑자기 괴담 유포자로 몰리기 시작했고요. 어쨌든 그렇게 통제를 받고 제재를 받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결국엔 2월 6일 날 이분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네. 사회 각층에서 굉장히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특히 그 2월 그 베이징대에 있는 법학 교수 같은 경우에는요, 네. 2월 6일을 언론 자유의 날로 정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할 리원양이 정도로 죽었던 날. 예, 리원양의 죽음이 지금 중국 사회에 안겨주는 충격이 상당히 크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법학 교수들이 다 함께 성명을 내서 어떤 그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라는 그런 내용의 서신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에는 굉장히 사회 통제가 좀 강화된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발표 자체가 나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라는 그런 네. 평가를 받고 있어서 자칫 이 리원양의 죽음과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이 시진핑 주석의 어떤 그런 집권이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니냐, 네. 그럴 우려가 있다. 이제 이런 평가가 뒷받침되고 있으면서 시 주석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매우 신경이 많이 쓰이는 그런 상황인 것 그런 같습니다. 것 같아요. 예, 중국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검찰 내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비공개 자리에서 정반대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검찰 내에서 하겠다, 검토하겠다라고 추미애 장관이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비공개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한 겁니까? 네, 일단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거에 이제 반대하는 그런 의사표시는 아직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라고 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이제 그때 반박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윤석열 총장은 기소와 수사 분리에 관련된 그런 의견은 좀 부정적이다라는 것이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은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수사와 기소 그다음에 공소 유지를 한 번에 모으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사법 개혁이 이루어져 왔는데 갑자기 이것을 분리하자라는 것은 사법 개혁의 방향과는 조금 맞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법원이 원래는 서류만 보고 조서 재판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점점 갈수록 당사자주의가 강화가 되고요. 그래서 직접 사람들을 법정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하는 그런 추세로 개혁이 점점점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검찰도 실제로 그런 피해자들을 만나보고 참고인들과 이야기도 나눠본 그래서 현장과 직접 접촉해본 검사가 사건을 가장 잘 알 것이고 그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맞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취지의 말을 비공개적으로 했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수사와 그 기소의 분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사료입니다. 김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검찰에서 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거가 반발할 만한 일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실무적으로 그렇게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예상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이 지금 바로 나오고 있지 않는 이유도 네. 지금 다른 입법 사례가 별로 없고요. 다른 나라에도. 그래서 우리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좀 굉장히 치밀한 논쟁이 좀 필요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검경 수사권 조정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가능하다면 네. 검찰 내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도 그렇게 불가능한 같은 논리로. 네, 불가능한 그런 일은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제 기소를 결정함에 있어서 네. 어떤 검사가 이제 조금 더 이 사건에 대해서 밀접하게 잘 알고 있는 그런 네. 검사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만 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 만약에 서로 간에 그 의견이 다를 때, 그러니까 수사를 한 검사는 기소해야 된다는 의견인데 기소 검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충돌이 있을 때나, 수 있죠, 충돌이. 네, 혹은 그 반대, 수사를 한 검사는 이 사안은 무혐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소를 결정하는 검사가 이거 무조건 기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경우에 의견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 또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이 또 결정하겠죠. 예, 그렇죠. 이 조정하지 부분이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먼저 좀 정리가 된 다음에 논의를 이어가야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추 장관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주목이 되는데 일단 전국 검사장 회의가 소집이 돼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윤 장관 참석을 안 한다 그러죠. 이게 원래 참석 안 하는 게 맞는 겁니까? 글쎄요. 근데 검사장 회의라고 할 때 총장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는 극히 좀 드물다고 보이는데 그런가요?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것도 사실은 굉장히 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것은 아마 예전에 그 노무현 정부 때 그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오랜만에 열리는 거군요. 예, 소집한 이제 그런 전례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은 법무부 장관이 주재를 하지는 않죠. 근데 이제 검찰총장은 검사장이 아니어서 나오지 않는다.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은 이 추미애 장관과의 어떤 갈등이 좀 반영된 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지혜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